네, 이슈나비 효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미국 거의 글로벌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왔고요. 거의 10년 넘게 1위 자리를 군림하던 애플은 2위 자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 1위와 2위가 바뀌었는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시총 1위가 가지는 의미는 엄청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순위가 단순히 1위, 2위 바뀌는 그런 1위 1비의 순간과는 다르게 시총 1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강합니다. 자, 지난 1월 1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미국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AI, 최근에 이야기 정말 많죠.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AI 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총 순위를 한번 보면요. 시총 상위 기업들을 보면 그 시대 주도 업종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왜 1위, 2위만 따로 보진 않고 왜 10위까지 준비해왔냐면요. 이 10개 기업 중에서 애플을 몇 개 제외하면요. 애플, 버크셔 해서웨이, 일라이 리리를 제외하고 나면 7개 기업이 모두 현재 AI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AI가 지금 대세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 시총을 봤을 때 우리 트렌드는 IT 기기, 애플이 만들었던 아이폰, 그걸 하드웨어라고 하죠. 거기에서 IT 기기에서 AI로 넘어갔고 하드웨어보단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1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총 1위 종목들, 기업들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자, 2001년으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닷컴 버블이 끝나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미국 시총 1위를 기록했을 때인데요. 자, 이때는 모든 만들어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조업 전성시대를 이끌면서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를 시총 1위에 군림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후 2005년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이때는 석유 업체들이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엑손모빌이 1위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쉐브론 등 에너지 업체들이 시총 1위를 기록했던 거고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2008년에는 중국 공상은행, 중국이 엄청나게 산업을 발전한 시기, 이때 미국에 있는 시총 1위 기업을 중국이 차지했고요. 1위가 중국 공상은행이었고요. 2위가 페트로차이나, 1위, 2위 모두 중국 기업들이었던 것, 중국 부흥기였던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제가 3년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11년 드디어 우리에게는 아이폰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애플은 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올라가면서 아이폰 혁신과 함께 애플은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부분을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자, 2023년이 지났고요. 지난 1월 11일 이후로 현재 시총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습니다. 여길 우리는 AI 사이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 세월을 한번 쫙 흘러서 보면은 확실히 이때 주도 업종을 했던 쪽이 주도 업종과 주도 시세를 만들어내고 트렌드를 만들어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죠. 시총 1위를 일단 찍는다면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은 주도 업종, 시총 1위를 거의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그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폰을 통해서 그리고 갤럭시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어갔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갔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기계 안에 있는 어플들이 있죠. 그 어플들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있는 GPT 스토어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GPT 스토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모르시거든요. 다음 화면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큰 화면이 바로 GPT 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GPT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캡처한 화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거기서 앱을 다운받잖아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챗 GPT,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GPT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GPT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서 다운을 받고 내가 거기에 맞는 AI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AI판 앱마켓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AI 산업 매출 규모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숫자가 상당히 더 커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쯤부터 나왔는데요. 그때도 약 23조 원의 시장이 나왔었지만 2027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장인데 거의 대략 집어도 20배가 넘게끔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커갈 수 있는 것 같고, AI 시장은 거의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는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시총 2위로 내려앉은 애플,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 지금 아이폰 사용하고 있는데 애플의 시대가 저물었다면 나도 이제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애플의 주주분들은 애플을 팔아야 되나?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애플에 대한 측면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화면 같이 볼까요? 자, 애플의 바로 큰 무기는 지금 비전 프로입니다. 이 비전 프로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서 파생된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글래스 화면을 쓴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내 앞에 가상 화면으로 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앱을 클릭할 때 더 나아가서 뭐 손으로도 누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인트로듀싱 이 동영상을 봤더니 눈으로 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누르면은 카메라가 상당히 많아서 내 눈이 움직이면은 이 화면도 이쪽으로 같이 움직이고요. 같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눈으로 딱 보면은 이 앱이 열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하고 싶으면 카카오톡을 이렇게 눈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애플도 지금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바로 새로운 폼팩터라는 것입니다. 아이폰을 넘어서 비전 프로가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비전 프로의 문제점은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한 대당 한화로 따지면 46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현재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요. 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쯤에 애플은 그리고 이 비전 프로를 우리가 모바일 폰처럼 하나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집안에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한 대씩 두고 살았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궤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한 대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460만 원이 우리가 예전에 처음 컴퓨터가 보급됐을 때 집에 컴퓨터 하나 놓을 때 200~300만 원씩 거의 냈었단 말이죠. 환율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460만 원이 이게 비싼 가격일지 아닐지도 잘 판단은 우리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단점도 있습니다. 안정화까지 되는데, 이게 새로운 폼팩터가 안정화를 갖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돌아서서 보면은 애플이 시총 1위 기업이 될 때가 거의 2011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건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내놨었거든요. 근데 안정화가 걸리는 데까지 5년에서 6년 정도가 대략 걸렸다는 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비전 프로가 지금 나왔다고 바로 시장을 다 쓸어 담는 새로운 폼팩터가 된다는 아직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왜 AI를 안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은 A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특유의 그 기업 문화가 있죠. 바로 애플의 폐쇄성입니다. 지금 다 AI 그리고 AI란 모멘텀만 붙이면은 없던 주가도 상승해서 올라가는 게 현재 시장인데, 애플은 AI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던 바로 애플의 폐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계속 AI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계속 빈도를 늘리고 있죠. 근데 애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AI 모멘텀이 애플에 현재 붙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올라간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비전 프로와 AI가 묶인다면
엄청난 세계가 열릴 거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 그대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AI 서비스가 된다라고 상상을 한 번만 해볼까요? 엄청나게 대단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마이너 리포트가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손으로 하나하나씩 치우면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시대도 이제 열리는 걸 애플이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비전 프로가 사실 예전에 메타에서도 이런 비슷한 물건을 내놓긴 했었는데 이런 물건은 애플만큼 잘 만드는 회사는 또 찾기가 어렵다라는 뷰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AI의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프로의 애플, 이 대결은요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도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화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시총이 좀 바뀐 걸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제칠 수 있는 회사들은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2위와 3위 대결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국내 시총 2위 SK하이닉스가 2021년 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난 이후부터 약 2년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 자리를 굳건히 쭉 지켜왔었습니다. 그걸 또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난 2년간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가 뭐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 정도로 시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총 2위에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내려오고 SK하이닉스가 올라왔거든요. 과연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요? 2차 전지가 안 좋아서 내려왔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와 궤가 똑같습니다. 바로 AI입니다. SK하이닉스도 AI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위로 올라올 수 있었고, AI 하면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HBM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AI 하는데 이 밸류 체인이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소프트웨어는 뭐 하는 회사고 HBM은 뭐고 하드웨어는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화면 하나로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AMD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뭘 만들죠? 바로 GPU. 우리가 AI, 생성형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GPU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윗단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상당히 자주 봤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바로 D램과 관련된 것을 바로 공급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설명 잠시 해드릴게요. 엔비디아와 AMD에 공급을 해내고요. 여기서 그 GPU라는 걸 바로 그래픽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AI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밑단에 있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구글도 있고요. 휴렛패커드, 소니, 다양한 현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밸류 체인들을 먼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AI 하면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 윗단의 HBM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로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MD 상당히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MD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네, 지금 이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GPU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가 또 상당히 콧대가 높은 회사라고 합니다.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누구나 지금 필요로 하는 회사들, 아까 밑단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데요. 이 순번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세계 최고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GPU를 달라고 해도 엔비디아는 기다리고 네 순번을 기다리라고 말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이 콧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GPU 엔비디아밖에 안 만드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AMD에서도 GPU를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MI300이 이제 나와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 화면 다시 한 번만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 화면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얘기를 좀 할 게 있어요. 바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반반 나눠보면요. 엔비디아가 현재 시장의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밸류체인 다시 위로 가볼까요? AMD의 밸류체인 시장에서 한 30%를 갖고 있는데 이 밸류체인은요. 여기가 삼성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HBM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앞서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AMD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MD가 만드는 이 GPU MI300은요, 거의 성능은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GPU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싸움이 될 것인가? 라고 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GPU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예전에 100에서 70%를 같이 가져갔던 게 1000에서 70%, 만에서 70%, AMD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30%, 1000에서 30% 점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GPU에 대한 공급은 점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같이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로 가서 애플의 아이폰 전성시대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 그리고 기업들은 뭘까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로 한번 한정지어서 보면요. 자, 스마트폰이 나왔죠.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카카오의 주가도 사실 애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사진이 상당히 좋다고 하죠. 애플의 눈을 만들고 있는 LG 이노텍도 엄청난 수혜를 같이 가져갔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자. 애플 아이폰 전성 시대에서 카카오, LG 이노텍을 통해서 앞으로 이 카카오톡이 될 수 있는 기업, 종목들은 무엇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AI 전성 시대는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IP가 많은 회사들이 현재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IP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현재 AI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 현재 한글과학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크라우드웍스, 이스트소프트들로 소프트웨어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P라고 한다면 자 이제 상당히 반도체들이 고기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만들기보다는 반도체 회로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걸 IP라고 하거든요. 이 IP가 좋은 회사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이다.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IP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안에서가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퀄리터스 반도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그 디자인을 또 만들어주는 디자인 하우스 섹터까지도 같이 보는 게 자 우리가 이 AI 시대에서 앞서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총 변화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는 함께 질문에 대한 이야기, 질문 수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한데 가장 크게 물어보고 싶어요. 먼저 수정님한테. 네. AI 그리고 지금 이제 애플. 네. 뭐가 있는데 딱 느낌을 보셨을 때는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AI와 애플이요. 저는 애플일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지난주에도 아마 말을 네. 했었는데 그 에어팟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도 막 그랬잖아요. 콩나물 저거 누가 써? 맞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사실 봐도 집에서 저거를 끼고 약간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근데 곧 엄청 상용화가 될 것 같고 집에 보급이 될 것 같고 애플이니까. 네, 애플이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봉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연예인 걱정하고 애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애플 쪽도 사실 AI 쪽을 좀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그 코럴 대학하고 네. 지난달 10월부터 이제 연구진이 이게 패럿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미지하고 공간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를 했는데 오토바이 사진을 하나 놓고 이미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AI한테 물어봤어요. 자, 오토바이 중에 이거를 분할을 시켜요. 왜냐면 핸들도 있고 바퀴도 있고 쇼바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저 쇼바라는 하나의 특정을 딱 찍어서 이거 뭐 하는 기계지? 라고 물어봤는데 나머지 이제 AI GPT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오토바이 부품이야. 그냥 오토바이네?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이 패럿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게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험악한 지형을 갈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계다라고 얘기해줘서 이걸 보는 순간 아 애플이 폐쇄적으로 가지만 연구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 샌디에고에 있는 AI 팀들을 좀 해체시켜갖고 예. 다시 오스틴으로 다 모이게 하고 있어요. 네. 4월에 다 이제 저기 퇴사시켜버리고 거기서 좀 필요 인력들을 오스틴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전 애플이 무언가 아까 얘기했던 비전 프로와 섞을 수 있는 AI가 네.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해서 애플 전 나쁘게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와는 좀 방향이 다르게 답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세를 확실히 잡았다라고 네. 생각을 좀 했는데 박철순 매니저님 어떠세요? 강성환 아나운서님 쪽으로 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아니 둘 다 결국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애플이 좀 지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조금 애플이 언젠가부터 기술을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개하는 이런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랑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가 주도하는 시장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네, 당연히 보고 있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다라는 지금 AI 쪽을 거의 다 건드리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뭐 7개, 8개가 전부 다 지금 AI를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단순히 트렌드가 아닌 거죠.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대기업이 AI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거는 이걸 지금 놓치면 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회사 자체의 어떤 그런 건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감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굳이 MS와 이제 애플을 좀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MS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지금 이 AI 쪽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고 네. 이 빠른 시기에 이 패권 경쟁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여기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MS에 베팅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 기계 자체가 지금 미국으로 수입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법원에서 이번에 18일 어제죠. 18일 오후 5시부터인가 수입을 제한한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도 좀 있는 거고 애플이 지금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이라도 리스크 요인이 좀 더 많은 애플보다는 MS 투자가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도 아까 황봉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의하는 게 애플이 뭔가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저는 사실 비전 프로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보다는 아이폰 이제 신제품에도 이제 AI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올해 나오는 것 거기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갤럭시 S24도 이번에 AI에 대해서 엄청난 주목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강한 걸 또 애플이 만들어낼지도 진짜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귀결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는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준비한 이 소프트웨어와 IP 쪽을 이쪽 같은 종목들에서 탑픽 종목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다소 가벼운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네.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된 관련주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돼 있는 종목들. 왜냐면 이제 전 산업으로 다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가장 관련도가 높은 것들을 보면 일단 하드웨어를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중에서 이제 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움직였던 섹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HBM 관련된 장비주들 먼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 아니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재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재가 사실 장비주 대비해서 조금 약간 관심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소재도 HBM을 만들거나 이럴 때 무조건 필요한 재료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실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핵심 소재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P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설계사단 쪽이 우리나라가 좀 약하죠. 페미스도 사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맞아요. 강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대표 종목들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미국에 있는 어떤 대표 회사들보다는 실적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IP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IP 전 영역에 좀 기술을 갖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좋은 것 같고요. 패밀리스 쪽에서는 가온 칩스가 좀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CXL 이쪽도 보셔야 됩니다. CXL 이제 왜냐하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CXL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무방이라든지 계속 여러 번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당연히 IP 쪽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네오셈이라든지 아니면 엑시콘, CX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리고 뭐 컨트롤러라든지 스위치 관련된 CXL 관련주는 이제 파도 같은 기업들, 이런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더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선도 기업들,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방금 백철수 매니저님 저한테 얘기해 주신 종목하고 섹터가 10개가 넘는 것 같거든요. 사실 한 하나만 600이 됩니다, 지금. 해주세요. 하나만. 탑픽 하나. 탑픽 하나요. 잠시 후에 별별 기업에서 말씀드릴게요. 장비주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총 1위에 대한 의미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나비효과 준비한 소식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강성 아나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부 우문현답에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